안녕하세요. 워킹맘 다둥이 엄마입니다. 네, 자녀와의 용돈 금액으로 다투시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? 그런데 용돈을 얼마나 줘야 자녀들이 만족을 할까요? 네, 물론 만족이라는 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풍족하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. 내가 가진 돈으로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렌 버핏은요,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, 돈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적은 돈이지만 이 적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작은 돈이지만 이 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을 일깨워주고 싶어서 용돈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적게 주었다고 해요.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가정에서도 금융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. 이 금융교육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세 개의 저금통을 두는 것으로 유명했죠. 하나는 기부, 하나는 저축, 하나는 소비. 이 세 가지의 그 저금통을 두고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나눠서 넣도록 했다고 합니다. 작은 돈이라도 반드시 이 세 가지에 나눠서 넣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습관화 시켰다고 해요. 우리는 언제나 돈이 부족합니다.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? 네. 능력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욕구가 자라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인데요. 여러분 월급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. 월급을 탔을 때 여러분들 항상 부족함을 느끼시나요? 아마 매년은 크게 달라지는 거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요, 굉장히 많은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살더라고요.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욕구가 훨씬 더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이죠.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들도 용돈을 주실 때 용돈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적정량의 용돈을 부모님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가정마다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어떤 아이들을 보면 맞벌이 하는 가정인 경우 부모님이 두 분 다 늦게 퇴근하셔서 저녁까지 해결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. 그런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조금 더 많이 줄 수밖에 없죠. 그렇기 때문에 용돈은 가정마다 다 다른데요. 필요한 학용품을 부모님이 만약에 다 준비해 주는 학생이 있다. 당연히 그 학생은 용돈을 적게 받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넉넉하게 용돈을 주냐, 조금 주냐, 어떤 이 금액의 차이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사실 이 용돈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그렇기 때문에 용돈은 아이들이 돈을 관리하고 소비 능력, 소비 습관을 길들이는 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는요, 계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녀가 내가 충동적인 구매를 하지 않도록 반드시 이 세 가지의 그 저금통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단기적으로 써야 할 돈, 장기적으로 써야 할 돈 나눠주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기부 문화를 가르쳐 주시는 것 가장 좋습니다. 우리나라는 사실 기부에 대한 문화가 많이 널리게
퍼지진 않았는데요. 그래도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기부하는 거 알려주시려고 하는 부모님들 잘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적은 돈을 받았을 때도 이 돈을 가지고도 기부할 수 있다는 거 알려주시면 가장 좋습니다. 저희 아이들에게는 가끔씩 아프리카 이야기를 해주는데요. 아프리카에서는 300원이 없어서 아이가 말라리아 약을 구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 자기가 가진 돈 300원 하루 용돈일 수 있지만 이 돈으로 저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 돈의 가치는 굉장히 높은 거구나 라고 아이들이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 돈에 대한 소비 습관이나 또 관리 능력 이걸 길러주는 건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. 제가 오늘 용돈 달력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. 용돈 달력을 활용하시면 아이들에게 쉽게 또 이 교육을 하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. 용돈 달력이라고 이렇게 생겼어요. 여기에 보면 1일부터 말일까지 이렇게 날짜가 나와 있고요. 용돈을 주시는 날 내가 여기에 맞춰서 돈을 이렇게 각 날짜에 꽂아 넣어 주실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아이들은 이걸 보고 가시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일날 돈을 받았고 그리고 또 다음에 10일날 돈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10일 동안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가 이 돈을 얼만큼 나눠서 사용해야 하는구나.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구나 라는 걸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달 용돈을 주시는 분들, 뭐 주급을 주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용돈을 꽂아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좋고요. 첫날 알려드린 것처럼 용돈은 규칙적으로 주시는 것, 부모님과 약속이니까 그 약속은 그대로 지키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뭘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.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뭐 기부할 돈 혹은 저축할 돈을 이곳에 같이 넣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통장 만들어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? 같이 은행에 오는 것도 가장 좋지만 아이들이 은행에 항상 올 수 없다면 부모님께서 통장에 찍힌 금액들을 보면서 이렇게 너희가 모았던 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, 이런 거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어린 아이들일수록 눈으로 보고 큰 돈도 나누면 적지만 적은 돈도 모으면 크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. 부자들일수록 작은 돈이 모이면 커진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여러분들이 쇼핑을 보시면서 큰 돈도 나누면 작아지기 때문에 10만 원 이러면 너무 큰 돈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루에 1,000원으로 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구매 욕구가 생겨나는 경우들이 있죠. 소비할 때는 큰 돈을 나눠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고 해요. 내가 가진 2,000원이 30일이 모이면 내가 3만 원이 되는구나. 이게 더 많은 시간이 지나면 10만 원도 되고 100만 원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쓰는 2,000원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돈 달력 잘 활용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